어머니, 저희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해서 빨래 좀 해주세요. 아이 옷이 더러워졌거든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저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 같니? 네,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래, 설거지 중이야. 나는 어제부터 음식 준비하고, 아침부터 차례상 차리고, 식사 준비하고, 이제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 나도 사람이야.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어. 딸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늘 해오신 일인데. 그래, 늘 해온 일이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클릭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더욱 풍요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저는 올해 68살이 되었습니다. 남편과는 10년 전에 사별하고 두 아들과 한 딸을 키웠지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자식들을 위한 날들이었습니다.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저희 부부가 같이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 큰아들의 전화를 받은 것은 평일 오후였습니다. 다음 주말에 손주들을 맡아달라는 부탁이었죠. 물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이 부탁하는데 어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아픈 무릎을 끌고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며 큰아들 집으로 가는 일이 힘들긴 했지만 그건 어머니로서 당연한 일이라고 여겼습니다. 어머니, 이번 추석에는 우리 집에서 명절 보내요. 대신 음식은 어머니가 준비해 주세요. 어머니가 만든 음식이 최고로 맛있거든요. 둘째 아들의 말에도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명절마다 자식들이 모이는 제 집에서 홀로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그마저도 기꺼이 감수했습니다. 명절날 밥상 앞에서 자식들과 손주들이 웃는 모습을 보는 것이 제게는 무엇보다 큰 행복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제가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짐 정리 좀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어머니만큼 정리를 잘하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딸도 제게 자주 도움을 청했습니다. 퇴근 후 피곤해하는 딸을 보면 차마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이 편해지는 일이라면 기꺼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점점 자주 늘어나는 자식들의 부탁은 어느새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자식들은 제가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더욱 쉽게 부탁을 했고 저는 그런 부탁에 항상 그래라고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은 어머니니까 아이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지. 남편의 말에 저는 항상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삶은 자식들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언제부턴가 가슴 한구석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이 명절에 찾아와 마치 손님처럼 대접받고는 자리에 앉아 휴대폰만 들여다보거나 제 집에 와서도 편안함을 넘어 마치 상전처럼 굴대면 말이죠. 어머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어머니, 이거 좀 치워주세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어느새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노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의 눈에는 여전히 자신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어머니로만 보였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들려오는 전화벨 소리에 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큰며느리의 목소리. 어머니, 이번 주말에 애들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친구들과 약속이 있어서요. 한참을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가볼게.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 하늘이 유난히 파랗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이대로 살다 가는 것이 맞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한 어느 날 아침, 저는 여느 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집안일을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로 혼자 살고 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도 아침 5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집니다. 예전에는 아이들을 위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도시락을 싸야 했으니까요. 어머니, 미영이가 감기에 걸렸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가서 좀 봐주세요. 아침 일찍 걸려온 둘째 아들의 전화에 저는 서둘러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딸이 아프다는데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딸의 집은 제 집에서 버스로 1시간 거리였지만 무릎 통증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준비를 마쳤습니다. 딸의 집에 도착하니 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열이 꽤 높아 보였지만 제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침대에서 일어나 휴대폰을 들여다보더니 무심히 어머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인사도 없이 요구하는 딸의 모습에 잠시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밥은 먹었니? 아니요. 아침부터 열이 나서 못 먹었어요. 그럼 내가 죽이라도 끓여줄게. 저는 딸의 냉장고를 여러 재료를 찾았습니다. 다행히 쌀과 간단한 채소가 있어 죽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부엌 일을 하면서도 눈치를 살피니 딸은 여전히 침대에서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제게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당연한 듯이 저를 대하는 딸의 모습에 가슴 한구석이 쓰라렸습니다. 죽을 끓이고 방을 청소하고 빨래까지 해주고 나니 어느덧 저녁이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딸을 간호하느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었지만 딸의 얼굴색이 조금 나아진 것 같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오늘은 그냥 여기서 주무시고 가세요. 내일 아침에도 죽 좀 끓여주시고요. 퇴근한 사위의 말에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 집에 가고 싶다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결국 그래, 알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나도 집에 가서 쉬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어나자마자 죽을 끓이고 딸의 빨래를 마저 정리해 주었습니다. 딸의 상태는 많이 호전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제게 어머니,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가져다 주세요. 라는 말뿐이었습니다. 미영아, 나도 이제 집에 가봐야겠다. 왜요? 좀 더 있다가 가세요. 제가 아직 몸이 안 좋은데. 나도 좀 쉬어야 하지 않겠니? 어머니가 그렇게 가시면 제가 누구한테 도움을 받아요? 딸의 말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국 하루를 더 머물렀고 그 하루는 또 다른 하루로 이어졌습니다. 딸이 출근할 수 있게 된 후에야 저는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문득 거울 속 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저도 모르게 구부정해진 허리, 깊게 패인 주름, 피로로 가득 찬 눈빛.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제 모습이 이제는 지친 노인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온 걸까?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점점 더 무거운 구름이 끼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을 위한 희생이 당연했던 어제와 달리 오늘의 저는 그 희생에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큰아들의 전화였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 오세요. 손주들이 어머니 보고 싶어 해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지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어떻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자식의 부탁을, 손주들이 보고 싶다는 부탁을. 알았다, 갈게. 전화를 끊으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자식들을 위해 희생했지만 자식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것을. 그리고 그런 자식들의 태도가 저를 점점 더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추석을 이틀 앞둔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장을 보고 음식 준비를 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듯 했습니다. 작년 추석에 둘째 아들네 집에서 명절을 보냈지만 올해는 다시 제 집에서 모이기로 했거든요. 큰아들 부부, 둘째 아들 부부, 딸 부부, 그리고 5명의 손주들까지 10명이 넘는 식구들을 위한 음식을 준비하려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어머니, 올해는 갈비찜도 해주세요. 작년에 안 해서 아쉬웠어요. 어머니, 저희 아이가 꼬막을 좋아하는데 그것도 준비해 주실 수 있죠? 어머니, 제사상에 올릴 적은 좀 크게 해주세요. 작년엔 너무 작았어요. 자식들의 요구사항이 하나둘 늘어갔습니다. 모두 전화로 부탁하는 말투였지만 사실은 해야 한다는 명령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했지만 그래도 시장에 나가 장을 보고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추석 전날 저는 밤을 새워가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이런 일이 힘들지 않았는데 이제는 한 가지 음식을 만들고 나면 잠시 앉아 쉬어야 할 정도로 체력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게 밤을 지새우고 아침이 되자 큰아들 가족이 제일 먼저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어서 와라. 기름 많이 막히지 않았니? 조금요. 어머니, 저희 짐 좀 방에 넣어주세요. 저는 아이들 좀 봐야 해서요. 큰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한숨을 삼켰습니다. 밤새 음식을 준비하느라 허리가 아파 제대로 서 있기도 힘든 상황이었지만 무거운 짐을 들고 방으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둘째 아들 가족과 딸 가족이 차례로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다 준비되었어요? 응. 거의 다 했어. 아, 저희가 좋아하는 도토리묵은 안 보이네요. 그것도 해주실 거죠? 둘째 며느리의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밤새 준비한 음식이 부족하다니요. 하지만 항상 그랬듯이 그래. 금방 준비할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명절 아침 차례상을 차리고 음식을 내오느라 부산했습니다. 자식들은 거실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지만 저는 부엌에서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누군가 도와줄 거라 기대했지만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물 좀 가져다 주세요. 어머니, 이 반찬 좀 더 주세요. 어머니, 수저가 하나 부족해요. 식사 시간 내내 제 이름은 계속 불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항상 요구가 따라왔습니다. 자식들은 마치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듯 저를 불렀고 저는 그런 상황이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딸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일찍 출발해야 해서 빨래 좀 해주세요. 아이 옷이 더러워졌거든요. 그 순간 무언가가 저를 뚫고 지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설거지하던 손을 멈추고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아, 내가 지금 뭐 하는 것 같니? 네. 설거지 하시잖아요. 그래. 설거지 중이야. 나는 어제부터 음식 준비하고 아침부터 차례상 차리고 식사 준비하고 이제 설거지까지 하고 있어. 나도 사람이야. 피곤하고 지치고 쉬고 싶어. 딸은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늘 해오신 일인데. 그래. 늘 해온 일이지.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구나.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참아왔던 말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아들들과 며느리들이 부엌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도 아니야. 그저 나도 이제 지쳤다는 말을 하고 싶었을 뿐이야. 식구들은 모두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던 제가 갑자기 이런 말을 하니 놀랄 수밖에 없었겠지요. 나는 로봇이 아니야. 자식들이 부탁할 때마다 그래라고 대답하는 기계가 아니라고. 나도 쉬고 싶고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쌓여있던 설거지를 뒤로 하고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문 밖에서 자식들의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더 이상 신경 쓰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니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아왔던 제 모습이 불현듯 떠올랐습니다. 그들이 첫 걸음마를 떼던 날, 첫 글자를 쓰던 날, 학교에 입학하던 날, 졸업하던 날, 모든 순간을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 꿈은, 제 행복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 이제는 제 삶을 찾아야 한다고. 자식들에게 당연시되는 어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을 찾아야 한다고. 침대에 누워 깊은 생각에 잠긴 채 저는 내일 아침 자식들에게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것. 이제는 제 삶을 살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생각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잠을 설친 눈으로 거울을 바라보니 제 눈에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이제는 제 인생을 살 때가 왔다는 확신이었습니다. 방문을 열고 거실로 나가자 자식들이 모여 앉아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보인 감정 폭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오히려 아주 오랜만에 마음이 가볍구나. 저는 소파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얘들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모두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너희들을 위해서 살아왔어. 너희가 배고플까 걱정하며 밥을 지었고, 너희가 추울까봐 옷을 챙겨주었고, 너희가 아플 땐 밤새 간호했지. 그런 시간들이 행복했단다. 하지만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도 나를 위한 시간이 필요해. 이제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고 싶구나. 자식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어제 너무 무리한 부탁을 드렸었나요? 아니란다. 어제 일 때문이 아니야. 어제의 일들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상이었을 뿐이지. 내가 이제 깨달은 것은 그런 일상이 이제 더 이상 행복하지 않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나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가져왔습니다. 이건 뭐예요? 딸이 물었습니다. 내가 결정한 일들이란다. 첫째, 이 집을 팔기로 했어. 네, 자식들이 일제히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래, 이 집을 팔고 작은 아파트로 이사하려고 해. 너희들이 자랐던 추억이 있는 집이지만 이제는 나 혼자 살기에는 너무 크고 관리하기도 벅차고 힘들어. 하지만 명절에 다 같이 모일 때는요? 둘째 아들이 물었습니다. 이제부터 명절에는 너희들 집에서 모이려. 음식 준비도 너희들이 함께 나눠서 하는 거야. 나는 이제 음식 준비를 하지 않을 거야. 자식들은 할 말을 잃은 듯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둘째, 나는 이제부터 여행을 다닐 거야. 여행이요? 큰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그래,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이제라도 갈 거란다. 제주도도 가보고 싶고, 설악산도 가보고 싶어. 그리고 기회가 된다면 외국도 가보고 싶구나. 자식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평생 집에서만 살던 어머니가 갑자기 여행 이야기를 하니 당황스러웠을 테지요. 셋째, 나는 이제부터 취미 생활을 즐길 거야. 너희들이 여행 떠난다고 할 때, 친구들 만난다고 할 때, 골프 치러 간다고 할 때, 너희들의 취미 생활을 한다고 할 때, 난 내가 이제 모레 자식들 하는 거 보고 자식들 즐기는 거 보는 게 행복이다 싶었어. 그런데 생각해보니 나도 해보고 싶었던 일들이 많았더구나. 그림도 그려보고 싶고, 노래도 배워보고 싶어. 이제 와서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작하기에 늦은 때는 없잖니? 저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넷째, 이제부터 손주들을 봐주는 일은 정해진 날에만 할 거야. 주말마다. 갑자기 부탁하는 일은 없어야 해. 나도 계획이 있으니까. 자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평생 그래, 알았다. 라고만 대답하던 내가 이렇게 단호하게 말하는 모습이 낯설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부터 매일 아침 산책을 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고 저녁에는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거야.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말을 마치고 저는 자식들의 반응을 기다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말을 잃은 듯 했지만 큰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내 삶을 찾고 싶구나. 하지만 갑자기 이런 결정을 하시다니 충격이에요. 갑자기가 아니란다. 오랫동안 마음속에 쌓아왔던 생각들이야. 다만 이제야 말할 용기가 생긴 것뿐이지. 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너무 어머니를 힘들게 해드렸나 봐요.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단다. 너희는 너희대로 최선을 다했고 나도 나대로 최선을 다했어. 다만 이제는 서로에게 다른 모습이 필요한 때가 온 것 같구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둘째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저희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요? 그 말에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은 하지 마렴. 나는 너희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그 마음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어. 다만 이제는 나도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려고 해. 그리고 저는 제 삶에서 가장 과감한 결단을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나는 이 집을 매물로 내놓을 거야. 그리고 한 달 후에는 제주도로 일주일 여행을 떠날 예정이야. 너희들의 도움 없이 혼자서. 그 말에 자식들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으로 어머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의 제 모습을 본 것 같았습니다. 평생 자식들의 요구에 그래 알았다라고 대답하던 어머니가 아니라 자신의 삶을 살고자 하는 한 여성으로서의 저를 말입니다. 이제 내가 진정으로 행복해지는 모습을 지켜봐 주렴.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의 부속품이 아닌 제 삶의 주인공으로 살기로 한 과감한 결단을 말입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선언했던 대로 집은 매물로 나갔고 곧 새 주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짐을 정리해 도심 근처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 자식들은 반대했지만 제 결심이 확고함을 알고는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이사에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독립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새 집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꾸미고 싶은 대로 꾸밀 수 있어 좋았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남편의 취향에 맞추었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자식들이 익숙해하는 모습 그대로 유지했던 집과는 달랐습니다. 이제는 제가 좋아하는 파스텔 톤의 벽지와 화사한 커튼으로 집을 꾸몄습니다. 이사 후 처음으로 찾아온 자식은 큰아들이었습니다. 주말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큰아들은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니?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집들이 선물이라고 할까요? 선물 상자 안에는 예쁜 화분이 있었습니다. 꽃을 키우는 것이 제 오랜 취미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나 봅니다. 고맙구나. 어서 앉아라. 저는 차를 내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자식이 오면 부엌에서 분주히 음식을 준비했겠지만 이번에는 그냥 간단한 차와 과일만 내놓았습니다.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 불편하지는 않으세요? 불편하기는커녕 너무 편하구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정말요? 외롭지 않으세요? 혼자라고 해서 외로운 건 아니란다. 오히려 이렇게 내 시간을 갖는 게 행복하단다. 큰아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적응하지 못한 듯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제 가방에 놓인 제주도 여행 책자를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혼자 여행 가실 거예요? 그럼 내일 아침 비행기란다. 저희 중 누구라도 같이 갈까요? 혼자는 위험할 것 같은데. 걱정 마렴. 어머니도 충분히 혼자 여행할 수 있단다. 이미 여행사의 투어도 예약해두었고. 큰아들은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 이번 주말에 아이들 좀 봐주실 수 있을까 해서요. 제가 아내와 함께 출장을 가게 되어서.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평소였다면 그래 알았어 라고 대답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미안하구나. 민서가 내일 여행 가는 것 알지? 다음에 미리 시간 약속을 하자. 어머니도 이제 계획이 있단다. 큰아들의 표정이 당황스러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아마 어머니가 거절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그 후로 자식들은 하나둘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게 부탁을 할 때도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제 일정을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럽게 손주들을 맡기거나 명절 음식을 혼자 준비하라고 하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제주도 여행에서 돌아온 저는 사진첩을 들고 딸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어머니, 여행은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단다. 바다도 보고 한라산도 올라가고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을 다 다녀왔어. 딸은 제 사진첩을 보며 놀란 듯 했습니다. 한라산 정상에서 활짝 웃고 있는 제 모습, 말을 타고 있는 모습, 혼자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 모두 이전에 보지 못했던 활기찬 모습이었으니까요. 어머니, 정말 달라지셨어요. 더 행복해 보이세요. 그래, 나도 그렇게 느껴. 오랜만에 내 자신을 찾은 것 같아. 그날 저녁, 딸은 저를 위해 직접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평소 음식을 잘하지 못했던 딸이었지만 제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평소에 너무 어머니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혼자서 집안일을 다 하시고 저희를 위해 희생하시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죄송해요. 미안해할 필요 없단다. 나도 그렇게 살아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 이제는 서로가 한 사람으로서 존중하며 살면 되는 거지. 이후 둘째 아들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둘째 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저희 집에 식사하러 오세요. 제가 요리를 배웠는데 어머니께 대접하고 싶어요. 평소 같으면 내가 음식을 준비해 갈게라고 했을 테지만 이번에는 다른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 좋구나. 손주들도 보고 싶었는데 마침 잘 됐네. 둘째 아들의 집에 도착하니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본 광경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함께 부엌에서 일하는 모습이 어색하면서도 보기 좋았습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오늘은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식탁에 차려진 음식들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겨 있었습니다. 손주들도 할머니를 위해 테이블을 정리하고 물을 따르는 등 도움을 주었습니다. 준서가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해줘서 고맙구나. 어머니, 이제야 알겠어요. 어머니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는지. 그날 저녁은 평소와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자식들이 제게 음식을 권하고 이야기를 경청하고 제 여행 경험에 대해 질문하는 등 처음으로 저를 한 사람으로 대우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귀가 길에 둘째 아들이 차로 저를 바래다 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꿈과 희망이 있는 한 사람인데 저희는 그것을 잊고 살았어요. 괜찮아. 준서가 나도 이제야 그것을 깨달았으니까 늦은 것보다 깨닫지 못하는 게 더 나쁜 거란다. 자식들의 변화는 계속되었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큰아들 부부가 먼저 연락해 자신들의 집에서 모이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모두 함께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거절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자식들의 변화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싶어 수락했습니다. 명절날 큰아들네 집에 가니 자식들과 며느리들이 이미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도착하자 반갑게 맞이해 주었습니다. 어머니 어서 오세요. 어머니는 편안히 앉아서 쉬세요.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평생 처음으로 명절에 앉아서 쉬는 경험을 했습니다. 손주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자식들이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내린 과감한 결단이 자식들에게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어머니, 맛있게 드세요. 자식들이 정성스럽게 차린 음식을 먹으며 저는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자식들의 부속품이 아닌 존중받는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역시 저의 변화를 통해 스스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삶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변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에서의 생활은 예상보다 훨씬 편안했고, 이제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미술 교실에도 등록해 그림을 배우기 시작했고, 동네 노래 동아리에도 가입했습니다. 평생 해보고 싶었지만 미뤄두었던 일들을 하나씩 실현해가는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달라진 건 자식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이제 그들은 제게 무언가를 요구하기 전에 항상 제 일정을 물어보고 제 의견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손주들을 돌봐주는 일도 일주일에 하루로 정해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시간은 의무감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손주들과 즐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둘째 아들 가족이 놀러 오는 날이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온 둘째 아들의 표정이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넘치는 웃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제가 드디어 승진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준서가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결과구나.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이라니 무슨 소리니? 둘째 아들은 소파에 앉아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변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평생 어머니에게 의존하면서
정작 제 삶에 대한 책임은 소홀히 했던 것 같아요. 어머니가 과감하게 결단을 내리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용기를 냈습니다. 그동안 두려워서 시도하지 못했던 프로젝트를 맡았고 그 결과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둘째 아들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단이 자식에게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은 딸이 찾아왔습니다. 예전과 달리 손에는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께 드리는 선물이에요. 이게 뭐니? 어머니께서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하신다고 하셔서 특별한 물감 세트를 샀어요. 선물 상자를 열어보니 고급 수채화 물감 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고맙구나, 미영아.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거란다. 어머니, 사실 제가 할 말이 있어요. 미영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께서 달라지신 후 저도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결혼 후 남편에게만 의존하고 어머니께는 무조건 도움만 요구했던 제 모습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래서 저도 변하기로 했어요. 이제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정말 그거 참 기쁜 소식이구나. 네. 어머니처럼 저도 제 삶의 주인이 되고 싶었어요. 딸의 눈에는 자신감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의존적이던 딸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어느 날 큰아들 내외가 저녁 식사에 초대했습니다. 큰아들의 집에 도착하니 식탁에는 정성스럽게 차려진 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손주들이 직접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직접 수저 놓았어요. 우와, 정말 잘했구나. 큰아들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집안일은 모두의 책임이라고요. 어머니께서 항상 혼자 모든 걸 해오셨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큰며느리도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 예전에는 어머니가 당연히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희도 변했어요. 모든 가족이 함께 책임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내린 결단은 단순히 제 자유를 찾기 위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자식들에게도 소중한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그들도 이제 각자의 삶의 책임을 지고 가족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거울 속 제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제 눈빛은 젊은 시절보다 더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친 노인의 모습이 아닌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한 여성의 모습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문득 남편이 생각났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제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였을까? 아마도 처음에는 당황했겠지만 결국에는 제 행복을 응원해 주었을 것입니다. 여보, 나 이제 정말 행복해요. 내 인생을 찾았어요.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치며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이 제 말에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다음 주에는 동네 노인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제가 배운 그림을 가르치는 일이지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큰아들의 가족과 함께 해외여행을 떠날 계획입니다. 이번에는 제가 여행 계획을 세웠답니다. 자식들이 기꺼이 따라와 주기로 했지요. 평생 자식들만을 위해 살아온 제게 이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에만 갇혀있지 않고 한 사람으로서의 제 삶을 살아가는 자유. 그것이 바로 제가 과감한 결단을 통해 얻은 가장 소중한 선물이었습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삶의 주인공이 된 것 같았습니다. 늦게 찾은 자유였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제 정말 내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었구나. 별빛 아래 나직이 중얼거리며 저는 내일의 계획을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새로운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저는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며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면 더 좋은 사연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